자, 안녕하세요. 망치 잡은 사나이 허성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외부의 그 쌍줄 비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줄 비계란 우리가 그 흔히 이제 많이 쓰는 아시바라고도 많이 하고요. 안전 그 비계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설명 드릴 부분은 자, 외부에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그 잘 갖춰줘야 될 부분이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저희가 외부 마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계를 설치를 하는데 흔히 그 지나가시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높은 건물이라든지 건축물이 이제 형성되기 전에 이런 비계를 기본적으로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집을 건축물을 이제 지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비계의 종류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스템 비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계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쓰고 흔한 그 비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 한번 드리는 겁니다. 지금 쌍줄 비계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비계의 그 쌍줄 비계는 외줄 비계가 있고 이런 쌍줄 비계가 있는데 이 외줄 비계는 지금 요 보시는 요 줄 자체가 하나의 줄로 형성되었을 때가 외줄 비계고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줄로 되어 있었을 때가 이제 쌍줄 비계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뭐 비계를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뭐 사람들은 아니고 제가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 상식 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계를 전문적으로 전공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교과서대로 배운 대로 이제 이렇게 시공하는 거를 꼼꼼히 체크하는 상황이다 보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쌍줄 비계의 역할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쌍줄 비계를 설치를 해서 보통 외부를 이렇게 구조를 많이 이제 만들고 하는데 이 쌍줄 비계로 만들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뭐 기타 이렇게 뭐 농막이나 이런 데 가서도 이런 시설물로 비계로 이제 구조물을 형태를 만들어서 창고용으로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도 많이 쓰는데 이 그 중요한 그 용도는 이런 안전 비계 이 쌍줄 비계를 설치하는 건축을 안치기 위한 그 비계로 용도로 이제 쓰이는 게 목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이 판이 있는데 이것을 그 비계 발판이라고 합니다. 이 비계에 설치하는 발판이라고 해서 비계 발판이라고 하고요. 이 똑같은 비계지만 어떻게 설치하는가에 따라서 이 명칭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요렇게 세로로 돼 있는 것들이 이제 비계 기둥이고요. 요렇게 가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비계 띠장이라고 합니다. 비계 띠장, 가로로 돌아가는 거를. 그리고 요렇게 지금 대각선 길이로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가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가다가 보시면은 요렇게 지지대처럼 이렇게 고아놨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버팀대라고 하는데, 자, 이때 비계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고 그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런 그 비계를 설치하는 그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갖춰졌는 업체가 맞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이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이제 한 개 또 빠뜨렸는데 이렇게 사람을 걸어 다니면서 여기 옆에 허리 정도에 되는 이 띠장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허리띠라고도 얘기하고 허리띠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설치하지 않고 이제 이 비계를 설치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세를 설치하지 않고 비계를 설치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 2m 정도 높이에서도 떨어져도 언제든지 낙상사고를 입을 수 있고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계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돈을 아끼지 마시고 비용을 들어서라도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구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통 높이를 비계 기둥의 첫 번째 단은 바닥에서 지면에서 여기 그 비계 발판까지 높이를 2m로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통 1.8m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현장마다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비계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 비계 발판. 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렇게 시공을 감리를 하고 시공을 이렇게 담당자로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비계 발판에 과연 적재 하중이 몇 킬로가 이제 버틸 수 있을까? 일단 책의 교본에 나 있는 거는 400kg로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400kg가 더 버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이 비계 발판에 따라서 비계 발판도 보시면은 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노후가 되는 것들은 요 비계 발판 밑부분에 보시면은 요런 부속들이 많이 녹이 슬고 허술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사람이 올라갔었을 때 과연 정상적인 그 400kg의 하중을 버틸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새 제품 같은 경우는 400kg 이상의 하중을 버틸 수는 있어요. 보통 그 안전사고가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이 무리하게 석공사라든지 석공사 즉 외부에 이제 그 스톤 돌을 붙였을 때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도로래 같은 그 기계를 저기 비계 띠장에 허리 띠장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설치를 해서 돌을 이제 무리하게 많이 중량을 무겁게 해서 올립니다. 이렇게 도로래로 해서 이렇게 올리다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비계가 쏟아지는 현상. 결국에는 이 버팀대, 지금 옆에 있는 이렇게 버팀대들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이 비계가 약해서 그 하중을 버티지 못해서 쏟아져서 결국에는 인명 피해가 이제 발생이 되고 하는데, 자, 우리가 그냥 그 비계를 설치를 했었을 때 크게 봤었을 때는 하나의 구조물입니다. 구조물에 대해서 저희가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설치를 해 주셔도 비계를 밟고 올라다녔을 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아주 강한 그 역할을 잡아주는 놈들이 있습니다. 자, 꼭 첫 번째로 해 주셔야 되는 거는 요 가세. 자, 어떤 데 가 보시면은 이 비계를 설치하고 요 가세를 설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가세의 각도는 보통 45도를 이제 각도를 많이 이제 완벽한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세를 안 했을 때는 자, 이 비계의 틀 자체가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하지만 이 가세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를 하죠. 왜냐하면은 요 꼭지점에서 이렇게 인장력으로 늘어나려고 하는 거를 요 가세가 잡아주고요. 반대로 이렇게 오므리려고 하는 것들도 이 가세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제적으로 얘네들이 틀리려고 하는 그 힘 자체들 이 가세가 잡아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버팀대입니다. 요 보시면은 요렇게 지지대처럼 이렇게 구워놨는데, 이 가세가 잡아주더라도 나중에 이 바닥 상태가 고르지 않고 진흙이라든지 이렇게 치마가 되는 그 경우에 버티는 이 버팀대를 받쳐줌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이 구조물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보면은 이 버팀대라는 걸 없이 이렇게 감아놔 버리면은 한쪽이 지반이 약해서 이렇게 뭐 진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치마가 되어서 쏠리는 현상. 결국에는 이게 쏠리면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힘에 대한 그 구조 능력을 갖춰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안전재해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방침이 강화돼 있어서 단속이 심하고 강화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이 허리띠장을 안 둘러뒀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낙상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이 띠장을 꼭 꼼꼼하게 2줄 정도를 꼭 감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한 줄도 사실상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2줄을 감아 주시고 이 안전한 이 세 가지 종목만 잘 기억하시면은 안전하게 일단은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고요. 시공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공사를 하면서 느끼실 겁니다. 여기 현장에는 비계가 많이 흔들거리네. 물론 흔들리면 안 되죠. 완벽하게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높은 건물에는 이렇게 허리에 고정시키는 이 역할을 또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교과서에 보시면은
높이가 몇 메다의 기준으로 허리에 고정을 시켜줘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고 뭐 이제 주택이 평수가 높다 하더라도 보통 2층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는데, 이런 단층이라고 해서 비계를 설치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계 구조를 꼭 설치를 하셔가지고 집을 짓기 바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계 발판의 하중 자체가 400kg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여기에 무리한 적재를 하지 마시고 공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바깥에다가 이렇게 망을 설치하는 안전망도 있고, 여러 가지 분진망, 여러 가지 망들을 설치하는 방법들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공사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마감을 붙일까에 따라서 잘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쌍줄 비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외줄 비계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요 줄, 요 줄이 한 줄이 있었을 때 외줄백입니다. 보통 외줄백에는 이 집과 이 집, 이 건물과 건물 사이가 공간이 없었을 때, 여기에 그 외부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보통 외줄비계를 설치하셔가지고 2층에서 이렇게 버팀대를 대어서 쌍줄비계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공간이 왜소하고 이제 공간이 없었을 때 외줄비계를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둘러보시면은 이런 버팀대, 위에 상단에 이제 허리띠장, 이게 생명과 지장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계시는 현장 담당자 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아낌없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시고, 비계 설치가 다 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올라가셔 가지고 한번 1층부터 2층까지 쭉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 지금 클램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요 클램프가 뭐냐면은 요게 자동 클램프 있고 요게 이제 일반 고정형 클램프가 있는데, 이거를 예전에는 수동으로 손으로 이렇게 다 조았어요. 사실상 그때가 제일 완벽합니다. 제일 완벽하고 제일 튼튼한데, 요즘에는 기계가 잘 나오다 보니까 다 전동 드릴로 이용해서 이 클램프를 다 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클램프를 쪼우는데 저희도 이렇게 현장을 돌면서 체크를 하지만은 간혹 가다가 이 비계가 비계 띠장이 그냥 쭉 내려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데 그냥 쭉 쳐져요. 이 클램프가 고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수동으로 이렇게 그 클램프 가지고 깔깔이라고 하죠. 그거 가지고 고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 드릴 가지고 복수로 다 채우다 보니 배터리가 없어버리면은 이 드릴이 그만한 힘을 전달시키지 못하고 볼트를 세게 조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느슨하게 조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클램프가 고정이 완벽하게 세게 조여 있어야 되는데, 느슨하게 조이다 보니까 이 기둥에 매달려야 하는 클램프 자체가 약하다 보니 이 띠장을 받쳐주지를 못하고 내려앉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인명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 다니다가 사람들이 모르고, 여기서 이제 이게 만약에 5층, 6층 이상 건물이라 생각해 보세요. 많이 아찔하겠죠. 거기서 떨어졌다 생각하면은 심각합니다. 목숨이 달렸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시공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충전을 시공 전에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배터리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계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다 한번 드렸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설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기 한번 쭉 둘러보시면 비계 발판에 체크를 하셔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비계 발판 상태가 다 양호한데, 비계 발판이 오래된 발판 같은 경우는 특히 밑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요 부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요 부분이 사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걸어 다니면은 느끼실 거예요. 이게 활처럼 이렇게 힙니다. 그런 발판들은 일찌감치 빨리 빼셔가지고 다른 발판으로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발판 그리고 비계의 그 중요한 세 가지 그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시공하는데 지장 없도록 외부 작업자들이 사고가 나지 않게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이렇게 해서 외부 쌍줄 비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